자, 오랜만에 돌아온 삼국사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신라분기 제3을 읽었었고, 그죠? 이제 이번에는 신라분기 제4입니다. 신라분기 제4는 신라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신라 상대 중에서, 신라 상대 역사 중에서, 신라 역사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라 상대 역사 중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본격적으로 지역의 확실한 강국으로 부각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증마립간,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때입니다. 진지왕하고 진평왕 때는 뭐 사실 그렇게 부각되진 않고요. 지증마립간 하고 보통 우리 지증왕이라 그러죠, 그죠? 지증마립관, 법흥왕, 진흥왕 때 바로 신라가 쉽게 말해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많이 무시당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서러운 약소국의 그거죠. 자, 지증마립관입니다. 지증마립관. 지증마립관이 왕위에 올랐다. 아, 그리고요, 이번 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엔 다 못 읽을 것 같아. 자, 지증마립관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지대로 혹은 지도로 또는 지철로라고도 된다. 요거는 김보식이 주석이고요. 자, 지대로이다. 나물왕의 증손으로 스포 갈문왕의 아들이고 소지왕의 제종 동생이다. 제종 동생은 뭔지 모릅니다. 뭐 촌수겠지. 무슨 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으로 눌지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연제 부인으로 이찬 등흔의 딸이다. 왕은 체격이 아주 컸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전왕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당시 나이가 64살이었다. 64살에 왕이 올랐답니다. 이게 전왕은 소지마립간입니다. 소지마립간. 소지마립간이 아들이 없었답니다. 자, 논에서 말한다. 논하여 말한다. 신라의 왕으로서 거서간이라고 칭한 이가 한 사람, 차차홍이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사금이 16사람, 마립간이 4사람이었다. 신라 말에 이름난 유학자인 최치원이 지은 제왕연대력에는 모두 무슨 왕이라고 칭하고 거서간 등은 쓰지 않았는데 혹시 그 말이 촌스러워서 칭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여겼을까? 최치원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최치원은 중국 황사 먹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황사물 먹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 중국의 최신 유행이었던 제 아니면 왕 아니면 그 환단고기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아무튼 그런 걸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걔들 다 같은 거 좋아하잖아. 크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김부식이가 어쨌거나 이제 김부식이가 우리가 거서간 이런 명칭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는 이게 신라의 왕호가 사실은 거서간 등등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백제나 고구려는 사실 또 모릅니다. 백제는 뭐라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게 난 어디서 남았는지 몰라서 아무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좌전은 춘추좌시전이겠죠. 좌전이나 한서는 중국의 역사책인데도 오히려 초나라 말인 곡오도와 흉노의 말인 탱리고도 등을, 요것도 이제 그 일종의 토착 언어였나 보네요. 탱리고도 등을 그대로 보존했다. 지금 신라의 사실을 기록하는데 그 방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신라의 왕후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바뀌고 마지막에 왕이 되는데 지증마립간 때부터 왕을 썼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연역이 이렇다. 나는 최치원이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쓸 거다. 그렇게 김부식이가 얘기 났습니다. 김부식이를 우리가 보통 사대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년입니다. 3년 502년입니다. 봄 2월에 영을 내려 순장을 금지했다. 이전에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각 5명씩을 순장했는데 이때 이르러 금지했다. 순장은 누가 죽으면 같이 파묻는 걸 얘기해요. 뒤지는데 이제 길동무로 잡는 거, 그걸 순장이라 그러죠.
자,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자, 3월에 주주와 군주, 주주하고 군주는 전부 다 태수 같은 거. 지방 장관, 지방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장 같은 거죠. 자, 주주와 군주에게 각각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했고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논밭을 갈았다. 4년 겨울 10월에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혹은 사라라고도 칭하고 혹은 사로라고도 칭하고 혹은 신라라고도 했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새로울 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이고 버릴 라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이름을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펴보건대 옛날부터 국가를 가진 자는 모두 제나 왕, 황제할 때 제2조 그죠? 제나 왕을 칭했는데 우리 시족에서는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방언만을 칭하고 방언이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투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립간, 거서간 요런 말들을 얘기하죠. 자,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했으니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라고 했다. 왕이 이에 따랐다. 그래서 마립간 때부터 이제 지증왕이라 부르는 거죠. 자, 이전까지는 계림이나 사로국, 신라 등의 국호를 혼용했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다시 신라국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제 칭호도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 이게 이칭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칭들이 선하벌, 설하벌, 서벌, 서야벌, 사라, 사로, 신라, 계림, 계귀, 구구타계설라. 구구타계설라 이건 또 뭐야? 구구타계설라, 시라, 사라, 설라, 실로, 신라, 사라, 구구타계설라, 신라, 신양, 사라, 계림, 지라기 뭐 이렇게 이제 이칭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본 서기에는 뭐 구구타계설라 이렇게 신라 이렇게 적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겠죠, 그죠? 요때 이르러서 어쨌거나 신라라고 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년입니다. 여름 4월에 상복에 관한 법을 제정해 반포하고 시행했다. 상복,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 죽음 입는 옷. 자, 가을 9월에 인부를 징발해 파리성, 미실성, 진덕성, 골화성 등 12성을 쌓았다. 요 성들은 지명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파리성은 남아있네. 파리성은 삼척, 여기 삼척, 요죠. 영덕 시청이 그거 됐다 그랬죠. 군청이었나? 아무튼 여가 지금 신천지 때문에 그거 됐다 다쳤다 그랬죠. 그 위쪽입니다. 삼척이고요. 파리는 여기고 그리고 골화라는 곳은 영천이었는데 여기죠. 그러고 보면 그 12성의 위치가 한 군데에 집약도 있는 것 같진 않고 만약 이게 맞다 그러면 따로 그 국내에 있는 신라국 안에 있는 여러 성들을 보수했다 아니면 쌓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6년입니다. 지증 마립관 6년 봄 2월에 지증왕이구나. 자, 왕이 몸소 나라 안에 주, 군, 현을 정했다. 실직주를 설치하고 이사부를 군주로 삼았다. 군주의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실직주는 여기입니다. 실직이 삼척입니다. 삼척. 파리는 요 삼척 남부네요. 그죠? 원더급이라 그랬으니까. 실직은 지금의 삼척입니다. 삼척인데 요때 주를 처음 설치했다고 신라가 요 지역을 지금 영유하게 된 건 아니에요. 아마 이전에 이보다 이제 훨씬 전에 아마 영유했을 텐데 요때 주군 이런 걸 막 두기 시작했나봐요. 자, 그리고 군주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기 실직주라는 게 고구려하고 최전선이잖아. 고구려하고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지역에 부대를 주둔시키고 그 지역에 그 지역을 통치하기도 행정적으로 통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통솔하기도 하는 사람을 군주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신라분기 이전에도 군주라는 칭호는 많이 나왔었었는데 아마 이거는 김부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썼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이사부는 그리고 나물 이사금의 사세손이라고 합니다. 난 이사부 옛날에 오얄리에서 이제 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사부라는 거는 이름 혹은 칭호일 겁니다. 칭호. 지금은 뭐 이거 다 한자로 가차한 거라서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사부라 불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 아마 그 이름은 아닐 거예요. 이름일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겨울 11월에 처음으로 담당 관청의 명에 얼음을 저장하게 했다. 또 선박을 이용하는 제도를 정하게 했다. 505년입니다. 자, 7년입니다. 506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창고의 곡식을 풀어 진휴했다. 10년 봄 정월에 서울에 동시를 설치했다. 동시는 시장이죠. 자, 3월에 함정을 설치해 맹수의 피해를 없앴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콩을 죽였다. 11년 510년 11년 여름 5월에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 겨울 10월에 천동이 쳤다. 자, 13년 지증왕 13년입니다. 512년이고요. 이때 이제 우산국 정벌 기사가 있네요. 자,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해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물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명주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행정기관인데, 요 지역 영동지방 있죠, 그죠? 영동지방을 명주라고 해요, 신라에서. 근데 명주라는 건 나중에 신문왕 때인가 아무튼 그때 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있지 않았던 지명입니다. 자,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 했다. 자, 울릉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산구역입니다. 자,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말하기를, 하슬라주는 여기 어딥니까? 실직주 북쪽에 있는 강릉입니다. 강릉. 전투 이겼어. 자,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또 사나워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려우나 꾀로는 복속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다.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의 해안에 이르러 거짓을 말하기를, 네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곧 항복했다. 그래서 뭐 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다 그런 얘기고, 질 겁니다. 자, 15년입니다. 봄 정월에 514년 봄 정월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 아시촌은 어디냐면은 여기 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만을 따릅니다. 하만, 아시촌. 강아지 방송이 무슨 말이야? 자, 그리고 가을 7월에 육부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옮겨 그곳, 여기서 아마 아시촌이겠죠. 아시촌을 채웠다. 소경이라는 게요, 소경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그 소경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그 신라사 배우실 때 구주오소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주오소경. 나중에 신문왕 때 이제 주 9개, 아까 나왔던 명주도 이제 그 구주에 들어가고 그게 나오는데, 그 소경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지배한 곳 있잖아. 군사적으로 새로 지배한 곳에다가 이제 그 소경이라는 걸 두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무하거나 아니면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의가 맞다 그러면 요 시점에 이제 신라가 김해 넘어 이제 어디 하만, 진주까지죠. 진주 바로 옆이죠, 그죠? 하만까지 가서 요 지역을 점령하고 요 지역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시촌에다가 소경을 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소경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촌의 소경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요게 뭐 나중에 신라 하대까지 쭉 가는 건 아니고, 진흥왕 18년에는 충주에다가 국원소경이란 걸 만들었고요. 신문왕 5년에는 남원에다가, 우리가 아는 남원 있죠. 그렇죠? 남원에다가 고려민들을 이주시켜서 남원 소경을 뒀대요. 아시촌이 만약에 하만이 맞다 그러면 이 아라가야 같은 이제 중부 가야 했죠. 동부에 이제 특히 김해 쪽에 있는 금관가에는 이미 예로 신라에 복속됐을 거고, 앞에 이제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었지, 그지? 그리고 그 중부, 경상도 중서부에 있는 요 진주, 의령, 그 다음에 요런 지역에 있는 가야 제국들에 대해서 신라의 개입이 이때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왕이 죽었다. 여기 514년인데 마찬가지로 시호를 지증이라고 했는데 신라에서 시호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개입이 시작된 건 아니구나. 개입이 시작된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그 개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니까 조지역을 가지고 이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소경을 두고 교두보로 삼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지? 아무튼 그 중서부에 개입이 시작됐다기보다는 중서부에 확실하게 교두보를 만들고 신라가 일종의 군림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좀 더 타당한 설명이겠네요. 제변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지증왕이 죽고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이 올랐다. 이름은 원종. 책부원규에는요 성은 모이고 이름은 진이라고 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원종이고 지증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연제 부인이고 왕비는 박씨 보도 부인이다. 왕은 키가 7자였고 성품이 너그럽고 후에서 사람들을 사랑했다. 3년 봄 정월에 몸소 신궁의 제사를 지냈다. 516년입니다. 자, 용이 양산의 우물 안에 나타났다. 4년입니다. 4년 여름 4월에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했다. 자, 5년 봄 2월에 주산성을 쌓았다. 주산성은 어디일까? 주산성은 안 나와 있구나. 자, 주산성은 어딘지 모른답니다. 7년입니다. 520년 7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에 대한 주자의 위계를 정했다. 주자라는 거는 이제 붉은색하고 자주색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옷에다가 공복에다가 관복 있죠, 그죠? 관리들이 입는 옷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급을 구별했다. 뭐 그런 말이죠. 율령은 그리고 조용조를 의미하는데요. 뭐 세금 내고 세금 거두고 그다음 노역이 쓰고 그런 이제 통치 행정 제도를 얘기합니다. 통치 행정 제도가 율령이에요, 율령. 일본 서기에도 보면 율령이 뭐니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죠? 자, 8년입니다. 양나라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양나라는 여기서 그 남조 국가들 중에 중국의 남조 국가들 중에 송제양진 할 때 그 양나라지 싶어요. 신라가 중국에다 사신 보냈다는 얘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양나라는 저기 남중국의 남조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고. 자, 9년 봄입니다. 3월에 9년 봄 522년 3월에 가야의 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으므로 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가야라는 건 여기서 아마 금광가야를 의미하겠지? 자, 11년 가을 9월에 왕이 남쪽 변방에 새로 넓힌 지역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이때 가야의 국왕이 찾아와 만났다. 이것도 아마 그 금광가야를 의미하겠죠. 금광가야는 여기 김해 중심으로 있던 가야죠. 처음에는 세력이 되게 강했는데 점점 신라에 복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12년 봄입니다. 2월에 대하찬 2등을 사벌주 군주로 삼았다. 사벌주는 상주입니다. 상주. 지금의 상주. 자, 15년입니다. 불교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게 528년입니다. 처음에 눌지왕 때 승려 묵호자가 고구려로부터 신라의 일선군에 왔는데, 일선군은 저기 그 어딥니까? 구미의 선산을 의미합니다. 선산. 자, 일선군에 왔는데 그 고을 사람인 모래가 자기 집안에 굴을 파서 방을 만들어 있게 했다. 그때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의복과 향, 냄새 맡는 향을 주었다. 왕과 신하들이 그 향의 이름과 사용 방법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람을 보내 향을 가지고 다니며 두루 묻게 했다. 묵호자가 보고 그 이름을 일컬으며 이것을 사르면, 불태우면 향기가 나는데 신성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신이겠죠. 신성에게 정성을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성스러운 것으로는 삼보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첫째는 불타, 둘째는 달마이고 셋째는 승가입니다. 이건 다 불교 용어들입니다. 자, 만약 이것을 사르면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그 무렵에 왕의 딸
왕이 여기서 버풍왕이죠. 버풍왕의 딸이 병이 심했는데 왕은 모코자에게 향을 사르고 소원을 말하게 했다. 왕의 딸의 병이 곧 나았다. 왕이 아주 기뻐하며 음식과 선물을 많이 주었다. 모코자가 궁궐에서 나와 모래를 찾아보고 얻은 물건들을 그에게 주며 말하기를 나는 지금 갈 곳이 있어 작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잠시 후에 간 곳을 알지 못했다. 야 잠깐만 이거 버풍왕 아니지? 야 근데 버풍왕 딸이 아니고요. 눌지마립간 딸입니다. 내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자, 비처왕 때, 비처왕이라는 게 소지마립간입니다. 비처왕 때 이르러 아도 화상이 시중을 드는 3명과 함께 역시 모래의 집에 왔다. 모래라는 사람이 불교하고 인연이 많네요. 자, 아도의 모습이 모코자와 비슷했는데 몇 년을 그곳에 살다가 병이 없이 죽었다. 시중을 들던 3명은 머물며 살면서 경과 유를 강독했는데 가끔 믿고 받드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때 이르러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여기서 왕은 버풍왕이겠죠. 자, 왕이 근심했다. 왕에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 또는 처도라고도 했다. 처도. 자, 이차돈이 아뢰기를 이차돈도 이사부처럼요. 그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아마 김씨나 박씨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차돈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본래 도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라고 했다. 이차돈이 대답했다.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왕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모두 말하기를 지금 승려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머리에 이상한 옷을 입었고 말하는 어린아이의 머리라는 거는 머리를 빡빡 깎았다 그런 의미겠죠. 자, 말하는 논리가 기이하고 괴상의 보통의 도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등은 비록 무거운 벌을 받더라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자, 이차돈이 홀로 말했다. 그러니까 신하들 의견은 우리는 불교가 싫다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비상한 사람이 있은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불교가 심오하다고 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말이 견고해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는데 너만 홀로 다른 말을 하니 양적을 따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구나. 라고 했다. 드디어 이차돈을 관리에게 넘겨 목을 베게 했는데 이차돈이 죽음에 임해서 말하기를 나는 불법을 위해 형을 당하는데 부처님께서 만약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자,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꼭 보면 사람들이 피를 봐야 바뀌죠. 자, 이 주석이 이거 다음부터는 김무식이 주석입니다. 이것은 김대문은 신라 하대 사람입니다. 중대인가?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김대문의 계림잡전의 기록에 의거해 쓴 것인데 한남아 김용행이 지은 아도화상비의 기록과는 잠못 다르다. 아무튼 이차돈 설화가 고려 왕조 때는 이제 불교가 용성했을 때니까 이차돈 설화가 어쨌거나 이제 상징적으로든 어떻게든 남아 있었을 텐데 김무식이가 그래서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모양이네요. 삼국사기는 보통 이런 식의 기록이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본기에는 뒤에 이제 열전에는 아마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겠죠. 자, 2차돈의 순교 사건입니다. 자, 16년 이게 버풍왕 16년입니다. 영을 내려 살생을 금지했다. 여기서 살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닭 먹으려고 닭 잡지 마라. 닭 먹으려고 닭 죽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제 뭘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18년입니다. 18년 봄 3월에 담당 관청의 명에서 제방을 수리하게 했다. 제방은 댐.
자, 여름 4월에 이찬, 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했다. 상대 등의 관직은 이때 처음 생겼는데 지금의 재상과 같다. 지금이라는 건 고려겠죠. 자, 532년입니다. 532년 19년입니다. 금관국의 왕인 금관국과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국이 자, 김구해가 왕비와 3명의 아들, 즉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왕이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주었으며 본국을 시ገብ으로 삼게 했다. 아들인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금관가야가 요때, 그러니까 요때까지 계속 신라의 속국으로 존재하다가 요때 신라에 항복했던 모양이에요. 요 나오는 김무력은 그 나중에 진흥왕 때 군사적으로 크게 활약하는 그 김무력입니다. 요 가야 왕족들 있죠. 금관가야의 김씨들은 되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나중에 진골이나 성골 같은 이제 신라의 그 김씨가 아니잖아요. 신라의 김씨가 아닌데도 나중에 그 진골 대접을 받게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가 신라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 진골 대접을 받게 되는 게 김유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금관가야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쨌든 김유신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가야계 김해 김씨의 그 아저씨겠죠. 우리 할머니도 김해 김씨였는데. 자, 21년에 534년 21년에 상대 등인 철부가 죽었다. 자, 23년에 처음으로 연호를 정해서 건원이라고 했다. 건원원년이라고 했다. 여기 536년인데요. 이때 보면은 법흥왕 때 이미 어쨌든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썼는데 그게 남아있지는 않죠. 오래 가지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연호 짓고 이런 건 전부 다 나라가 잘 나갈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5년입니다. 봄정월에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을 허락했다. 540년입니다. 27년 가을 7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법흥이라고 하고 애공사 북쪽에 산봉우리에 장사를 지냈다. 애공사는 절 이름인데 뭐 경주 어딘가에 있는 절이겠죠. 효현동에 있었답니다. 이 근처에 있었겠죠, 그죠? 네, 자, 여기 법흥왕이고요. 이제는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이 좀 깁니다, 근데. 자, 진흥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삼맥종 또는 신맥부라고도 했다. 자, 삼맥종이고 이때 나이가 7살이었다. 법흥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김씨로 법흥왕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사도 부인이다. 왕이 어렸으므로 왕태후가 섭정했다. 자, 원년 8월입니다. 크게 사면하고 문모관에 관작을 한 등금씩 올려주었다. 540년이에요. 자,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피었다. 2년 봄 3월에 눈이 한 자나 내렸다. 자라는 거는 뭐 길이도 아닌데 많이 내렸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사부를 병부령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총괄하게 맡게 했다. 자, 앞에서 이제 강릉 삼척 쪽에서 계속 군공을 세웠던 이사부가 중앙으로 와서 군대를 총괄하게 됐답니다. 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하였으므로 허락했다. 요게 541년이거든요. 요때가 백제 성왕 19년인데 백제 본계는 이런 말은 없고요. 근데 비유왕 때부터 나제 동맹이 쭉 이어졌잖아. 근데 요게 중간에 깨졌기 때문에 다시 또 화친을 정했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정황증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화친을 정했다는 거는 아마 뭔가 일을 크게 벌이려고 백제하고 신라가 모의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544년입니다. 5년, 진흥왕 5년입니다. 봄 2월에 흑륜사가 완성되었다. 흑륜사는 절입니다. 신라 최초의 사살이라네. 애공사는 그럼 나중에 만들어진 건가 보네.
버풍왕이 죽을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자, 흑륜사는 여기 있었다는데요. 몽골이 공격했을 때 이제 소출됐다고 하네요. 십새끼들. 자, 3월에 사람들이 출가해 승려가 되어 불교를 받드는 것을 허락했다. 자, 6년입니다. 가을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해 포평을 만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편찬하지 않으면 그 역사책이죠. 후대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 대야찬 거칠부에게 명해서 거칠부 등에게 명해서 널리 선비들을 모아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국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라 백제고 오히려 전부 다 자기 역사책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습니다.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야 의미가 있지. 씨발. 김무식이 때는 남아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무식이가 남아있었는데 그때까지 남아있었는데 신라봉기가 이따위다라는 거는 김무식이가 일을 안 했다는 거고 안 남아있었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9년입니다. 봄 2월에 고구려가 예인이라는 건 강원도 사람들이 명하겠죠. 자, 예인들과 함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했으므로 백제가 구원을 요청했다. 왕은 장군 주령을 보내 굳센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공격했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아주 많았다. 독산성은 어딜까요? 독산성은 여기 뭐 충청도 어디였는데? 여기 이게 독산성이다. 예산입니다. 예산. 신라가 근데 여기까지 이게 독산성이 맞다 그러면 이까지 군대를 보냈다는 의미가 되죠. 신라군의 활동 반경이 아주 넓은 거죠. 자, 10년 봄에 양나라에서 사신과 입학승, 각덕을 파견해 부처의 사리를 보냈다. 왕은 백관으로 하여금 흑륜사의 앞길에서 받들어 맞이하게 했다. 자, 11년 봄 정월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았다. 도살성은 또 어디더라? 도살성도 이 근처 어디였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천안이나 괴산 쪽으로 본다네요. 자, 도살성. 3월에 고구려가 백제의 금현성을 함락시켰다. 금현성도 요 근처예요. 자, 왕은 두 나라의 군사가 필요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에게 명해 군사를 내어 이를 공격해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군사 1,000명을 두어 지키게 했다. 자, 금현성을 이번에는 고구려가 백제한테서 빼앗았는데 그거를 신라가 다시 빼앗았답니다. 아마 여기서 금현성이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예를 들면 이 기록이 맞다 그러면 진천까지 쭉 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12년 봄입니다. 정월에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다. 자, 3월에 왕이 순행하다가 낭성에 이르러 우르과 그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불렀다. 낭성은 낭자곡성을 의미하는데 아마 요 지역 청주 쪽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주 청원 쪽입니다. 자, 그 제자 이문이 음악을 잘한다는 것을 듣고 불렸다. 자, 왕이 하림궁에 머물며, 하림궁이라는 거는 충주 근처 어디였을 거예요. 충주가 어디니? 잠깐만. 충주가 여기구나. 아까 낭성이 여기였죠, 그죠? 충주는 여기입니다. 근데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 하림궁은 그냥 충주 근처였을 것이다 생각하죠. 자, 하림궁에 몰며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 연주했다. 자, 이보다 앞서 가야국의 가실왕이 12줄 현금을 만들었는데 금이 이제 가야금 할 때 그 금이에요. 그것은 12달의 금류를 본뜬 것이다. 예, 우르객의 명에서 곡을 만들겠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했다. 그 악기 이름이 가야금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르은 가야 사람이고 우르기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우르기 가지고 신라로 왔다. 그런 얘기 같네요.
자, 왕이 이것도 이제 551년 기록인데요. 왕이 거칠부 등에게 명해서 고구려를 침입하게 했다. 이긴 기세를 타서 10개 군을 빼앗았다. 중령 이북 거칠부 열전에요. 중령 이북 고현 이남이라고 부른대요. 요 10개 성이 말이지. 근데 중령이라는 게 중령이 어디냐면은 황초령을 중령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황초령이라면 여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의 중령은 어디냐면은 단양하고 영주 사이, 여기가 이제 중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령 이북 고현 이남이라 그러는데, 여기를 중령이라 본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 내륙 지역 혹은 이제 강원도의 경상북도 북부에서 강원도 중부 지역까지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에 되는 걸 거고, 만약에 중령을 이제 여기 어딥니까? 황초령을 본다 그러면은 신라군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하면 요 지역에 대한 얘기 같은데, 근데 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거칠부 열전이 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하죠. 왜 요 지역을 보면 진흥왕 때 진출했다가 상실한 영토, 그렇게 그 사회가부도 같은 데 적혀 있잖아, 그지? 자, 13년에 왕이 계고, 법지, 만덕 3명에게 명해서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도록 했다. 우륵은 그들의 재능을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가르쳤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쳤으며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학업이 끝나자 왕이 그들에게 연주하게 하고 말하기를 예전에 낭성에서 들었던 것과 다름이 없구나 라고 하고 상을 후하게 주었다. 14년입니다. 진흥왕 14년.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요때면은 대략 한 21살 내외쯤 되겠죠. 553년입니다. 14년 봄 2월에 왕이 담당 관청에 명해서 월성의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했는데 황룡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누런용이. 왕이 이상하게 여겨 계획을 바꾸어 절로 만들고 이름을 황룡사라고 했다. 황룡사는요,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이었대요. 왜 절이 얻냐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안 남아있기 때문이지. 지금은 안 남아있습니다. 황룡사 요 지역에 있었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요 다음 기사가 되게 중요한데 553년 기사입니다. 553년 가을 7월에 진흥왕 14년이고요. 가을 7월에 백제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새로운 주인데 행정구역 이름도 신주였던 모양입니다.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 김무력이죠. 김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라 그랬는데 이때 신주라는 거는 경기도 지방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지방. 여기는 이때 신주라는 게 서울 경기 지방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중심지가 아마 하남 광주 부근쯤 아닐까. 옛날에 백제 수도 있던 하남 광주 요 지역 있죠, 그죠? 요 지역이 아닐까 싶고. 자,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번역을 빼앗다라고 했는데 원문에서는 추 7월, 가을 7월에 취했다, 백제 동북, 뭐 이거는 변두리겠지 아마. 그 다음에 신주, 이게 흥자인가 여자인가 흥자이지. 자, 아찬, 무력, 위, 군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다라는 글자가 취라는 걸 이제 번역해서 빼앗다라고 번역한 모양인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빼앗다라고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취자가 그냥 취했다, 가져왔다 이런 의미로도 그냥 쓰이는 거죠. 빼앗다는 의미도 쓰이긴 하죠. 탈취했다 그렇게 쓰이잖아, 그지? 그런데 군사적인 행동이 있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백제하고 신라가 요때 당시에 곧장 바로 전쟁에 돌입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백제본기에도 또 그렇게 적혀있지도 않고요. 백제본기는 어떻게 적혀있냐면은 성왕 31년인데요. 31년 초 7월 신라 취 동북 변두리, 그 다음에 신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신라가 취했다라고만 돼 있지,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전쟁을 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게 신라가 백제 뒤통수를 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 서기에도 신라가 백제를 공격했다고 안 적혀 있어요. 일본 서기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백제가 한성하고 평양, 여기서 평양이라는 건 남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어디에요? 강북 지역 어딘가를 의미해요. 남평양을 포기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는 백제가 여기를 포기했다고 돼 있지, 신라가 예를 들면 빼앗았다 그렇게 적혀 있지도 않고요. 만약에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신라한테 유리하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가 동맹을 깨고 이제 백제를 공격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숨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신라를 상당히 이제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고 있는 일본 서기에도 신라가 동맹을 깼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도 이게 군사적인 충돌로 진흥왕 때 신주를 설치했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이 이상 추론하기가 힘들죠. 백제가 이제 왜 기껏 탈환한 한성이나 평양에서 물러났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554년에, 요게 이제 언제냐면 553년이거든. 그러니까 553년 다음 해인 이제 554년에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걸 보면은 아마도 두 나라 사이에 적대적인 감정이 어쨌건 동맹 상태긴 하더라도 계속 쌓이고 있었던 모양이고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 요 바로 다음 기사인데요. 553년 10월이거든요. 10월 기사인데 왕이 백제왕의 딸을 맞아 소비 세컨드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아마 기폭제가 돼서 아마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 입장에서 백제가 이제 계로왕 때 고구려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문주왕 때부터 쭉 어딥니까? 여기 웅진 지역에서 공주, 지금의 공주하고 뭐 이 지역에서 살아남잖아. 그래서 이제 동성왕, 무령왕 이렇게 거치면서 성왕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다시 위세가 살아나가지고 남쪽에 이제 제가야 지역, 섬진강 지역으로 내려오고 그죠? 가야 깨부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와서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 쪽으로 이제 공격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때에 이제 신라 보면은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격들을 신라하고 연합해서 막았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왕도 보면 가끔 신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신라가 주로 백제를 도와주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관계든 사람 간의 관계든 나중에 어쨌건 한 사람 일방적으로 도와주면 이게 관계가 굴욕적으로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왕 때는 성왕 이제 말기까지 간 백제 성왕 말기까지 가면 신라하고 백제 사이 관계가 신라가 우위인 상태에서 이제 쭉 계속 한동안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교적인 뭔가 문제가 계속 생기다가 감정이 계속 쌓이다가 요때 터져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주를 탈취하고 그죠? 요 이후에 바로 이제 또 전쟁이 터지고 성왕이 잡혀 죽죠. 그것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15년 가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해서 쌓았다. 명활성은 경주 안에 있는 성입니다. 여기 554년입니다. 자, 554년 기사 또 나옵니다. 백제 왕인 명농이 바로 성왕입니다. 자, 명농이 가량과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했다. 가량이라는 건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관산성은 어디냐면은 대전 어딜 겁니다. 관산성이 어디더라? 어디 이 근처 어딜 텐데. 한번 볼까요?
뭐야, 관산성이 없네? 장리 스크롤 정했는데. 아무튼 그 이 근처 어디일 거예요? 대전 근처 어디일 겁니다. 대전, 옥천 뭐 이 근처일 겁니다. 자, 관산성을 공격했다. 군주인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했다.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했는데 비장인 삼년산군, 비장은 부장이에요. 삼년산군이 그 행정구역,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리의 기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요 얘기는 이제 그 어딥니까? 일본 서기 보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일본 서기에도 일본 서기의 흑명천왕기인가 보면은 그 본기 자체가 이제 흑명천왕 얘기는 거의 없고 성왕 얘기만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데 아무튼 거기도 보면 성왕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계속 쌓여오던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감정이 요 어디에요? 신주를 설치한 걸 계기로 신라가 요 지역을 가져간 걸 계기로 아마 터졌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가져가고 그리고 백제 성왕의 딸이 그 뭐예요? 소비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계기로 아마 터진 것 같고 그래서 백제가 선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요 지역으로 이제 쳐내려가 걔가 어디가 그 경상도에서 저기 경기도 쪽으로 가는 길을 끊으려고 했다가 아마 그게 저지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마 재수없게 또 성왕이 잡혀 죽은 것 같습니다. 일본 서기 보면은 성왕이 예를 들면 막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들 위덕왕이죠. 나중에 위덕왕이죠. 위덕왕을 도와주려고 가다가 그 매복이 걸려서 죽은 걸로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때 백제하고 신라 사이 관계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원수지간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년입니다. 555년 봄정월에 비사벌에 완산주를 설치했다. 비사벌에 완산주를 만들었다. 비사벌은 창령인데요. 근데 완산주라는 게 보통 전주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기록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북한산에 순행해서 강역을 넓혀 정했다. 북한산은 어딘지 아시죠? 자, 11월에 북한산에서 돌아왔는데 거쳐 지나온 주와 군의 1년 동안 조와 조는 이제 세금이요. 면제해주고 세금하고 조공이요. 자, 그 지역에 죄수 가운데 두 가지의 사형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 주었다. 조하고 조가 이제 조하고 조가 조용조 할 때 조하고 조인데 한 개는 세금이고요. 한 개는 그 조공물품, 토산품 그걸 의미하죠. 자, 17년입니다. 가을 7월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사찬 성종을 군주로 삼았다. 자, 비열홀은 어디냐면은 저기 북쪽에 안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어딘가가 비열홀일 겁니다. 자, 18년에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 국원은 이제 여기 충주. 여기가 이제 여기 충주죠. 이 지역이 이제 국원입니다. 자, 사벌주를 폐지하고 간문주를 설치해서 사찬 기종을 군주로 삼았다. 사벌주는 상주인데요. 상주가 어디냐면 여기 이 근처 여기가 상주거든. 여기를 폐지하고 간물주, 그러니까 간물주라 그랬나? 간문주라 그랬나? 같은 곳인데 간문주구나. 아무튼 요 지역을 통괄하는 이제 행정기관을 여기로 옮겼다는 모양입니다. 자, 신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했다. 신주는 어딘지 아시죠? 경기도입니다. 자, 진행왕 19년입니다. 봄 2월에 귀족의 자제와 6부의 부유한 백성들을 국원으로 옮겨서 그곳을 채웠다. 자, 국원에 아까 소경뒀던 충주죠. 자, 남아 신득이 포노를 만들어, 포노라는 게 일종의 공성무기 같은 겁니다. 자, 포노를 만들어 바쳤는데 그것을 성에 위에 설치했다.
23년입니다. 가을 7월에 백제가 변경의 백성들을 침략했는데 왕이 군사를 내어 막아서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여기 562년인데요. 562년의 이 공격은 당연히 위덕왕이 주도했던 거겠죠. 자, 9월에 가야,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또 중요한 기사네. 562년입니다. 자,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이사부에게 명해서 토벌하게 했다. 대가야 어딘지 아시죠? 고령입니다. 고령. 지금의 고령에 여기 그 야로면이라고 있으면 야로면 요 지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고령에 있던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하게 했다. 자, 사다함이 부장이 되었다. 사다함은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전단문에 들어가서, 전단문은 아마 성문이겠죠. 그 흰 깃발을 세우자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다다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했다. 전공을 논할 때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 사다함이 3번이나 사냥했으나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서 포로는 풀어주어 양인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하고 토지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라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겼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요때 대가야가 망합니다. 요 이후로 대가야는 역사에 안 나와요. 대가야가 가야연맹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요. 처음에는 요 지역 김해에 있던 금강가야에 김수로왕이 보면 신라를 거의 소국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신라 분기에 보면 그처럼 김해가 처음엔 되게 강했는데 여기 어느 순간 신라한테 졌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졌는지 망했는지 아무튼 점점 기세가 약해지더니 포상팔국의 난을 보면 여러 제국들, 가야의 중서부, 경상도 중서부 지역의 여러 가야 제국들이 그 김해의 금강가야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요. 거기다 신라가 끼어 들어가지고 그걸 이기잖아. 이겼다고 돼 있잖아. 금강가야가 망한 이후로는 이제 중부의 여러 가야들한테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갔고, 우리는 가야다. 가야 연맹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가야다. 그런 이제 아마 정체성이 있었겠죠. 그 주도권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대가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일본 서기에 보시면요. 일본 서기에 보시면 여기 그 그러니까 전라도 동남부 지역, 진주의 섬진강 하류 지역도 그렇고 전라도 동부 지역, 남부 지역, 멀리 가면 서부 지역까지도 어쩌면 대가야 세력권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성왕이 남부로 쭉 내려오면서 임날 본부가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를 일본 서기에서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가야 제국의 땅들을 백제가 이제 꿀꺽해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이전까지는 꾸준히 이제 대가야 혹은 이제 중부의 어떤 가야 세력들이 그러니까 크고 이제 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다가 특정 시점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얘들이 잘 나갔다는 증거는 어디 찾을 수 있냐?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사실 대가야가 예를 들면 신라에 어쨌니 그런 얘기는 거의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정황 증거가 있어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기생반송리의 난이란 게 있어요. 기생반송리의 난. 기생반송리의 난. 요거는 삼국사기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이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 기생반송리라는 놈이 현종천왕 때였나? 아무튼 기생반송리라는 친구가 이제 가야 어딘가에서 이제 그걸 하고 사만의 왕이 되고자 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막 백제하고 전쟁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 연대를 짜맞춰 보면은 동성한 9년쯤이야. 그래서 동성한 9년쯤에 이게 만약에 기생반송리가 이제 대가야라고 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함양이죠, 그죠? 함양. 그 다음에 이 넘어간 남원이고, 그리고 이게 임실이고, 이게 진안이에요. 이거 진안이고, 이거 장수겠죠, 그죠? 장수가 여기구나. 장수, 진안, 그리고 멀리까지 보면은 임실까지도 어쩌면은 대가야의 세력권이었지 않을까. 그때 이제 백제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고,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이제 컸던 건데, 그게 이제 동성왕, 무령왕 때도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었거든. 무령왕도 그렇고, 성왕 때, 특히 이제,
일본 서기를 두고 본다 그러면 성황 때 요 지역 영토 섬진강까지 백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지역까지 아마도 대가야가 영유하고 있다가 요 지역을 빼앗긴 게 아닐까 싶고요. 백제한테 빼앗긴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쪽에서는 신라가 계속 압박해오니까 창녕이나 아니면 여기 어디입니까? 하만이도 아까 아시촌이라 그래가지고 그 소경을 뒀다 그랬잖아, 그지? 그걸 보면은 계속 이제 잠식당하다가 결국에는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끼어가지고 점점 식물인간이 되다가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신라가 그 기세를 타고 쭉 날아오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대가야도 멸망해버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암악산성에 대한 공격이 요거는 무왕 때구나. 이건 나중입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이건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55년에 여기 이제 562년인가요? 562년인데 555년에 아까 비사벌에다가 여기 창녕에다 줄을 뒀다 그랬잖아. 그걸 보면 아마 여기가 대가야인데 대가야가 이미 이때는 이제 빈사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562년에 이제 아마 확인 사살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가야가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한번 일을 키워보려고 했던 게 아마 뭐였을까? 그런다 그러면 아마 이게 그 관산성에서 그러니까 백제 성왕이 한번 신라를 조지려고 554년인가에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때 아마 그 대가야도 같이 호응했다가 신라한테 개처맞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게 대가야에게 마지막 불꽃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슬슬이 타들어가는 거죠. 대가야에게는 그래서 나는 신라분기를 읽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신라분기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의 나오지 않네요. 정말 거의 나오지 않네요. 오산국 정도의 분량이네, 씨발. 기록 좀 많이 남겨놓지. 슬픕니다. 저 564년입니다. 진흥 25년 북제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북제는 북제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그런 얘기는 가끔 있었었는데 북조 국가들한테 보냈다는 거는 처음 나오는 말인 것 같죠, 그죠? 북제는 북위가 분열해서 동위서위가 됐는데 한 개는 북주가 되고요, 한 개는 북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인 북제겠죠. 자, 26년 봄 2월입니다. 북제 무성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사지절 동의교위 낭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자, 가을 8월에 아찬 춘부에게 명해서 나아가 국원을 지키겠다. 충주죠. 자, 9월에 완산주를 폐지하고 대야주를 설치했다. 완산주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주 지역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까 비사벌 지역에다가 완산주를 뒀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이 지역에도 완산주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완산주를 없애고 이제 대야주를 뒀다 그랬으니까 대야가 이제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대량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합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지역에 비사벌을 그러니까 창녕에다가 취소를 뒀다가 요때 취소를 아마 그 어디입니까? 합천 쪽으로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진나라 요거는 그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입니다. 자, 진나라에서 사신 유사와 승려 명관이 와서 예방하고 불교 경론 1700여 권을 보내주었다. 27년 2월입니다. 기원과 실제 두 절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절 이름이 있죠? 기원사, 실제사. 자, 왕자인 동륜을 왕태자로 삼았다. 자,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황룡사가 준공되었다. 이거 다 566년 일입니다. 자, 28년입니다. 567년 진나라 28년 봄 3월에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자, 568년입니다. 연호를 태창으로 바꾸었다. 568년 마찬가지로 여름 6월에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자, 겨울 10월에 북한산주를 폐지하고 남천주를 설치했다. 경기도 지역이죠. 자, 또 비열홀주를 폐지하고 달홀주를 설치했다. 경기도 지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안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키고 싶단 모양입니다. 자, 31년입니다. 여름 6월에 진나라의 자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사물을 바쳤다. 여기 571년 기록이고요. 위에 건 570년이고 방금은 571년입니다. 자, 33년 봄입니다. 정월에 연호를 홍제로 바꾸었다. 3월에 왕태자 동륜이 죽었다. 자, 북제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572년이고요. 자, 겨울 10월 20일에 전쟁에서 죽은 사조를 위해서 바깥의 절에서, 이거는 외사인데요. 외사 원문이 외사인데 이게 그냥 고유명사일 수도 있어요. 자, 외사에서 팔관연회를 열어 7일 만에 마쳤다. 자, 35년 봄 3월에 황룡사에 장육상을 주조했는데, 장육상이라는 건요, 6장의 상, 불상을 의미합니다. 자, 구리의 무게가 35,007근이고 도금한 금의 무게가 1198푼이었다. 8푼이었다. 자,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장육상에 대해서는요, 아마 이게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나봐. 이게 신라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서기도 보면 장육상이라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불상을 지을 때 어느 정도 크기를 지어라 뭐 그런 표준이 있나봐요. 자, 황룡사의 장육상이 눈물을 흘려서 발꿈치까지 이르렀다. 여기 바로 미안합니다. 봄과 여름이 가물었다는 게 575년 기록이고요. 그 다음 기록이 방금 황룡사 기록입니다. 자, 37년입니다. 37년, 요게 바로 화랑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자, 봄에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원화라는 게 화랑의 전신입니다. 자, 일찍이 임금과 신하들이 인물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 괜찮나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걱정하다가 무리들이 함께 모여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후에 발탁해서 쓰려고 했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 즉 남모와 준정을 뽑고 300여 명을 모았다. 둘 다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했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억지로 술을 권해서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리들은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해, 여자들은 질투하니까 남자들, 자, 남자를 택해서 곱게 꾸며 화랑이라고 하고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그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이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즐겼는데 산과 물을 찾아 논일고 즐기니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해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어 착한 사람을 택해 조정에 천거했다. 그러므로 김대모는 화랑세기에서 말하기를, 지금 남아있는 화랑세기가 이 화랑세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어진 보필자와 충신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은 이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했다. 최치원은 날랑비의 서문에서 말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하고 묻백성과 접해 교화한다. 이를테면 들어와서는 집안에서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면 노나라의 사고의 가르침이다. 하였다고 자랑함이 없는 일을 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나라의 주사의 뜻이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은 축건태자의 교화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랑의 정신과 관련된 거다, 그런 얘기를 최치원이 했다네요. 자, 당나라의 영호징은 신라국기에서 말하기를, 귀족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일을 택해서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화랑이라고 했는데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겼다라고 했다.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인사제도죠. 인사제도.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제 화랑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하게 되는 근간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맞겠죠, 뭐. 자,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서 576년이에요. 불법을 배우고 호승, 비마라 등 두 명의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과 승만경 및 부처의 사리를 바쳤다.
호승은 오랑캐 승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인도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중국인도 호승 그러나? 자, 가을 8월입니다. 576년 왕이 죽었다. 시호를 진흥이라고 하고 애공사의 북쪽 산봉우리에 장사 지냈다. 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교를 받들었다. 말년에는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며 스스로 법운이라고 칭하다가 죽었다. 왕비 또한 그것을 본받아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서 머물렀다. 돌아가시자 나라 사람들이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진흥대왕의 본계입니다. 진흥대왕 때 나제 동맹이 깨집니다. 그래서 신라고 백제가 서로 싸우게 되죠. 원수지간,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성왕이 잡혀 죽었으니까. 그리고 신라가 백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위를 점합니다. 이 우위가 깨지려 그러면 이제 무왕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무왕하고 의자왕 때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신라가 처맞게 되죠. 백제한테. 반대로 이제 고구려하고의 전쟁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도 요 지역을 먹고, 그죠? 요 지역을 먹었다 그런다면 고구려하고 전쟁이 없었을 리도 없어요. 아마 신라와 고구려도 아마 계속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본기에 나와있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시발 나와있지 않은 기록들이 나와있는 기록보다 훨씬 많은 거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으로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사실 싫어했던 신채호조차도 진흥왕을 진흥대왕이라고 높였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흥대왕 봉기입니다. 진흥왕 봉기. 자, 요 다음부터는 진지왕인데요. 요거는 제가 오늘 충분히 목을 썼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일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집안에 머물러 계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삼국사기 신라분기 권제사 이어서 합니다. 진흥대왕까지 했었죠. 이번에는 진지왕입니다. 진지왕. 삼국사기가 그 신라분기 제사가 길어서 끊었었습니다. 자, 진지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사륜 또는 금륜이라고도 했다. 자, 사륜이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사도부인이고 왕비는 지도부인이다. 사도부인, 지도부인 재밌네요. 사도부인은 도를 생각하는 부인이라는 의미고요. 지도부인은 도를 아는 부인이다. 그런 말이네요. 그때 당시에 와이프들 이름에 이렇게 붙이는 게 유행이었나 봅니다. 자, 태자가 일찍 죽었으므로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 자, 원년에 이찬, 거칠부를 상대 등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맡겼다. 거칠부는 앞에 이제 진흥대왕 때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물론 그 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2년 봄 2월입니다. 577년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크게 사면했다. 자, 겨울 10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에 주와 군에 침입했으므로 이찬 세종에게 명해서 군사를 내어 일선의 북쪽에서 쳐서 깨뜨리고 3,700명의 목을 베었다. 요때 백제왕은 위덕왕입니다. 위덕왕 때고 저 누굽니까? 성왕이 관산성에서 그 잡혀 죽은 이후로 백제가 한참 동안 좀 쭈구리가 돼 있었었는데 요때 한번 군사행동을 했다가 일선군에서 깨뜨렸다 그랬는데 일선군이 구미의 선산입니다. 여기가 일선입니다. 일선군입니다. 요 지역까지 쳐들어왔다가 여기서 그 깨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리서성을 쌓았다. 내리서성 577년이고요. 내리서성은 어딘지 모르는데 여기 지금 요 기사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위덕왕이 공격해왔다는 그 기사하고 내리서성 기사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리서성은 일단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백제의 움직임이라는 게 만약에 신라의 북한산주 있죠. 요 지역 북한산주 경기도 지역을
신라의 이제 본진인 경주 지역하고 길을 끊으려고 일부러 백제가 노력한 거였다 그러면은 요 지역에 대해서 백제가 공세를 폈다는 거고, 신라 입장에서는 내리서성 같은 그런 요새들을 어디입니까? 신라의 공세, 그러니까 백제의 공세에서 지키기 위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한다 그러면 내리서성은 요 지역, 마루면, 마루면으로, 보온의 마루면으로 일단 추측을 했고요. 다른 이 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내리서성 여기로 보고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3년 가을 7월에 진나라에 자신을 보내 토사물을 바쳤다. 진나라는 우리가 아는 남조의 마지막 나라인 진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에게 알야산성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또 578년에 있는데, 578년에 아랴산성이라는 거는요, 아랴산성은 위치가 여산입니다. 여산. 멍멍이었구나. 여산입니다. 여산. 근데 여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전라도 익산이에요. 익산이 여기입니다. 그럼 신라 백제에게 아랴산성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라가 그러면 익산까지 갔느냐?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황상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그때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가 아주 관계가 안 좋았고, 그래서 본기에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은 실제로 국지적인 전투가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적어도 보은 지역, 그죠? 보은, 괴산, 그 다음에 여기 멀리 간다 그러면 여기 어디입니까? 옥천, 아니면 금산까지 신라군이 들어와서 백제는 이까지 나오고, 그죠? 이렇게 요 지역에서 싸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신라가 옥천에서 금산을 넘어서 익산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틀렸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걸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랴산성을 주었다는 거는 사실은 신라가 익산까지 어떻게든 들어갔다가 이 지역을 다시 백제한테 빼앗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금강 서쪽으로, 요게 금강이거든요. 요 긴 강 있잖아요. 이게 엄청 긴 강인데, 이게 금강인데, 금강 서쪽에 있는 금산 같은 곳으로, 옥천이나 금산 같은 곳으로도 신라 갔다는 게 이게 고고학적인 증거가 남아 있어요. 금산군의 추부면 장대리라는 곳에서 이제 묘의 부장품으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신라하고 백제가 금산 일대, 요 일대를 두고 아마 장기간 대치하고 있었을 거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이제 고고학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라 백제사 연구하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죠, 그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위덕왕 때에도 일단 본기에는 또 그 정황이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대 상황들을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군사 활동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요 지역을 가지고 백제하고 신라가 아마 치고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도 재밌습니다. 579년인데요. 4년입니다. 진지왕 4년 봄 2월에 백제가 옹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산산성, 마지현성,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앞에 있는 내리서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알야산성을 주었다, 이런 기사하고 쭉 관련이 있는 기사인데요. 내리서성, 웅현성, 송술성, 산산성, 마지현성 사이에 두고 이제 백제하고 신라하고 대립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 위덕왕이 있죠. 위덕왕이 북한산주로 가는 신라의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요 지역에서 이제 군사활동을, 충청도 지역이죠. 지금의 충청도 동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때 봅시다. 요때 역사학자들이 보는 중요한 길들이 두 개가 있대요. 넘어가는 길 있잖아. 그게 한 개가 추풍령이고요.
추풍령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추풍령 이 근처 어딜 텐데.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 맨날 도로로만 가지 이게. 추풍령이 여기라네요. 요쪽이 추풍령. 요게 추풍령 고개고, 그 다음에 회령로라는 게 또 있대요. 회령로. 요 북쪽 어딘가였는데. 여기가 화령입니다. 예, 경덕왕. 경덕왕 때 답달이란 곳이 화령이란 걸 바뀌는데, 아무튼 그 추풍령로하고 그 다음 화령로 요 두 개가 있대요. 요 두 개를 끊기 위해서 이제 백제가 군사 행동을 했고, 그리고 신라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내리서성 같은 여러 가지 그 성들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리고 또 백제는 그 지역을 점거하고 길을 끊기 위해서 또 성을 쌓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웅연성, 마지연성 이런 성들의 위치를 대충 이제 그 길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고기 관련 논문들은 여러 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리서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역 보온의 이제 마루면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랴선성은 아까 익산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웅연성은 요 지역 상주의 화룡면 쪽으로 저는 일단 찍어놨고요. 요게 왜냐하면은 화령으로 가는 길이잖아. 길목에다가 만약에 백제가 성을 쌓았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아마 되겠죠. 송술성도 이제 어디입니까? 추풍령에서 넘어가는 길에다가.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성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위덕왕하고 진지왕 때 위덕왕의 백제하고 신라가 이 지역을 두고 많이 대치하고 싸웠더라. 특히 이제 백제가 북한 산주로 가는 길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은 어쨌든 소기의 성과가 적어도 신라군의 발목을 붙잡아 두는 데는 있었더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아까 아랴산성 있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라도 한번 백제를 깊숙이 공격해 보고자 아마 금산을 넘어서 신라도 그 익산까지 갔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덕왕 봉기에도 이제 요런 전쟁 기사가 있긴 한데, 진흥왕 때 561년 요때는 지난번 읽었던 것처럼 백제가 깨졌다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577년 요 기록이 또 있어요. 딱 두 개 있거든요. 위덕왕 때 신라에 대한 전쟁 기사가. 근데 이제 요 577년 백제 본기 기록은 사실 신라 본기 기록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요 정황 사정들을 추론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록을 많이 남기고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 가지고 뭐 정황상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을 7월입니다. 579년 가을 7월 17일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진지라고 하고 영경사의 북쪽에 장사시됐다. 자, 진지왕이 죽었습니다. 얼마? 제위 4년 만에 죽었네? 제위 4년 만에 죽었는데 이거는 쿠데타나 아니면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은 진평왕입니다. 진평왕. 진평왕의 둘째 공주가 선화공주죠. 둘째인가? 뭐 모르겠다. 아무튼 진평왕의 딸들 중에 선화공주가 있겠지.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 진평왕이 왕이 올랐다. 이름은 백정이고 진흥왕의 태자인 동륜의 아들이다. 그 진흥왕의 손자네요. 어머니는 김씨 만호 만내라고도 한답니다. 자, 김씨 만호로 갈문왕 입종의 딸이다. 왕비는 김씨 마야 부인으로 갈문왕 복승의 딸이다.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용모였고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깊고 굳세었으며 지혜가 밝아 사리에 통달했다. 자, 이찬 놀이부를 상대 등으로 삼았다. 원년 579년입니다. 원년 8월에
이찬 놀이부를 상대 등으로 삼았다. 자, 친동생인 백반을 진정 갈문왕으로 국반을 진한 갈문왕으로 삼았다. 갈문왕은 왕의 친척들, 왕의 이제 계승서열 없는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명예직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아마 명예직이었을 거고 신라 초기에는 아마 실권이 있었을 텐데 요때는 아니었을 것 같네요. 자, 2년입니다. 2년 봄 2월에 옴소 신궁의 제사를 지냈다. 580년. 자, 이찬 후직을 병부령으로 삼았다. 3년 581년입니다. 봄 정월에 처음으로 위화부를 설치했는데 지금의 이부와 같다. 신라의 위화부가 이제 왜 그 우리 육부 그럴 때 이부, 호부, 예부, 뭐 병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할 때 이제 이부의 역할을 했던 모양이네요. 신라의 처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말이고. 자, 5년 봄입니다. 정월에 처음으로 선부서를 설치하고 대감과 제감 각 한 사람을 두었다. 뭐 관청기관이겠죠. 자, 6년입니다. 봄 2월에 연호를 건복으로 바꾸었다. 자, 3월에 조부라는 거는 세금 거두는 관청이요. 국세청 같은 거. 영 한 사람을 두어서 조세를 관장하게 하고 승부에 영 한 사람을 두어 수레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다. 승부는 뭐 자동차 사업 등록소, 등록사업소 그런 거겠죠. 수레 승자네요. 자, 7년 봄입니다. 3월에 가물었으므로 왕이 정전에서 피하고 정전에서 그러니까 정전에 사는 걸 피하고 평상시에 반찬 가지수를 줄였으며 남당에 나아가 몸소 죄수의 정상을 살폈다. 7월에 고승이라는 것은 유명한 승려 그런 말이죠. 요즘은 그때는 아마 그 스님들이 룸사롱 가서 안 그랬겠지. 자, 고승 지명이 불법을 배우러 진나라에 들어갔다. 자, 8년 봄 정월에 예부에 영 두 사람을 두었다. 여름 5월에 천둥과 벼락이 치고 별이 비가 오듯 떨어졌다. 자, 9년 가을 7월에 대세와 구칠 두 사람이 바다로 떠났다. 원피스. 대세는 남불왕의 7세 손인 이찬 동대의 아들인데 자질이 뛰어났고 어려서부터 세속을 떠날 뜻이 있었다. 승려인 담수와 사귀며 놀면서 말했는데, 자, 이 신라의 산골에 살다가 일생을 마치면 못 속에 물고기와 새장의 새가 푸른 바다의 넓음과 샬림의 너그럽고 한가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나는 장차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5월에 이르러 차차로 스승을 찾아 명산에서 돌을 물으려고 합니다. 배 타고 여기서 나와서 5월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지역을 의미하죠. 중국의 남조 지역이죠. 만약에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나 인간에서 벗어나 신선을 배울 수 있다면 텅 비고 넓은 허공 위를 바람을 타고 훨훨 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기이한 놀이이고 볼만한 광경일 것입니다. 그대도 나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담수는 이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대세는 물러나와 다시 친구를 구하였다. 혼자 가긴 싫나보다. 자,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기계가 있고 절조가 뛰어났다. 드디어 함께 남산의 절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나뭇잎에 떨어져 뜰의 고인물에 떠 있었다. 대세가 구칠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함께 서쪽으로 유람할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각자 나뭇잎 하나씩을 집어 배로 삼아 먼저 가고 뒤에 가는지를 봅시다 라고 하였다. 조금 뒤에 대세의 나뭇잎이 앞서가자 대세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갈 것입니다 라고 했다. 구칠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나 또한 남자인데 어째서 나만 못 가겠습니까? 라고 했다. 대세는 그와 함께 할 수 있음을 알고 자기 뜻을 은밀하게 말했다. 구칠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바라던 바였다 라고 했다. 드디어 서로 벗을 삼아 남해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후에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표류하다 죽었다 그런 말일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대세하고 구칠이라는 사람이 바다로 떠났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면은 이게 대세가 구칠은 누군지 몰라요. 구칠은 누군지 모르는데 대세는 누구냐면 나무랑 칠세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성골, 진골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건 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 왕족인 거죠. 신라 왕족인데 왕족들인데도 어쨌건 그 왕위계승 서열이나 아니면 중앙 권력에서 크게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요때 신라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뜻이 있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보통 최치원을 예로 많이 들죠. 그죠? 최치원 그 신라 살다가 이제 저기 어딥니까 당나라 가가지고 이제 벼슬 했던 그 검은머리 외국인 최치원 을 보통 예로 들어가지고 뭐 육두품이 어떠니 막 뭐 육두품의 서름이 어떠니 이지라는데 그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인간도 아니냐 싶새끼들아. 아무튼 그건 그렇고 육두품도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진골조차도 왕위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왕족조차도 어쨌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허송세월에 보내야 됐던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보통 우리는 보통 이제 육두품이 불쌍하다 그렇게 뿌띠 부르주아 새끼들이 불쌍하다는 것만 우리는 배우지만은 아마 귀족들 중에도 이렇게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이미 진평왕대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게 아마 계속 적체되고 있다가 나중에 김원창이 난이나 그런 걸로 터지는 거죠. 아마 그랬겠죠, 그죠? 자, 10년입니다. 진평왕 10년 588년입니다. 12월에 상대등인 노리부가 죽었으므로 이찬 수을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11년 봄 3월에 원광법사가 불법을 배우러 진나라에 들어갔다. 가을 7월에 나라 서쪽에 홍수가 나서 민가 3360호가 떠내려가거나 물에 잠겼고 죽은 사람이 200여 명이었다. 왕이 사자를 보내 진휼했다. 집 3360호가 떠내려가는데 죽은 사람이 200명밖에 안 돼? 자, 13년입니다. 13년 봄 2월에 영객부에 영 두 사람을 두었다. 영객부도 뭐 관청 이름이겠죠. 자, 가을 7월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부였다. 남산성은 아마 경주 안에 있었겠죠. 15년 가을 7월에 명월성을 고쳐 쌓았는데 둘레가 3000보였고 서형산성은 둘레가 2000보였다. 전부 다 그 경주 안에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요 것들은요 전부 다 제가 지도에다 찍어놨거든요. 지도에다 위치를 대충 다 찍어놨거든요. 보면 나와있잖아, 그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지도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수나라의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을 상계부 낭랑군공 신라왕으로 삼았다. 자, 북조에는 이제 수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자, 18년 봄 3월에 고승 담육이 불법을 배우러 수나라에 들어갔다. 자,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이게 596년이고요. 자, 겨울 10월에 영흥사에 불이 났다. 불길이 번져 가옥 350채를 태웠으므로 왕이 몸소 나아가 진휼하였다. 19년 597년입니다. 삼랑사가 완성되었다. 자, 22년입니다. 600년 고승 원광법사가 조빙사인 남하 제문과 대사 횡천을 따라서 돌아왔다. 원광법사가 아까 진나라의 불법을 배우러 간다 그랬죠. 요거는 진나라의 사신을 보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조빙사하고 그 다음에 대사가 있다는 걸 봐서는 아마 본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은 중국에다 사진 보낸 횟수가 많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4년입니다. 602년 사신 대남하 상군을 수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자, 가을 8월에 백제가 암악성을 공격해 왔으므로 왕이 장수와 사졸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해서 크게 쳐부쉈으나
귀산과 주항이 전사했다. 요 암악성 공격이 602년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602년이면 아마 백제 무왕 때지 싶은데 602년 한번 볼까요? 예, 백제 무왕 3년입니다. 요때 백제 본기에 놓으면 그러니까 백제 본기 보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암악성이 어디냐면은 요 지역입니다. 그 남원 근처입니다. 남원 그 다음에 함양 사이 요 지역이 이제 암악산성인데 제가 백제 무왕 본기 읽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선화공주하고 이제 소동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근데 물론 본기에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선화공주라는 사람도 본기에 나오지 않고 미륵사에서 발견된 글에도 선화공주는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선화공주가 구라냐 진짜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위덕왕 때 577년인가 그때 공격이 있었잖아. 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본기에 적혀있지 않은 기록은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본기에 적혀있는 전쟁 기록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위덕왕 때나 아니면 위덕왕 다음인 그 위덕왕 다음이 바로 무왕인가? 헷갈리네. 잠깐만요. 무왕의 전임이 누굽니까? 그 위덕왕 때나 그 다음엔 해왕, 법왕 때나 혹은 이제 무왕 때 무왕이 오르기 전이겠죠. 적어도 그죠? 아마 그때 그 선화공주가 있었다 그러면 무왕하고 선화공주가 아마 파워섹스 아마 결혼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백제하고 신라 사이는 예를 들면 그 철전지 원주 사이를 잇고 한동안 친하게 지냈을 거다 라고 얘기한 게 신채호였고 그죠? 그리고 신채호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왕 때 무왕도 그 누굽니까 진평왕의 후계로서 선화공주와 결혼했으니까 신라 왕위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정당한 계승권이 있었었는데 진평왕이 그걸 족가고 이미 출가한 선덕여왕을 덕만이 있죠 그죠? 자기 딸인 덕만이를 데리고 와서 왕위 계승자로 찍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백제가 빡쳐서 무왕이 빡쳐서 신라에 대한 맹공을 퍼부은 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신채호의 설명이었죠. 되게 재밌는 설명이고 되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설명인데 어쨌거나 선화공주의 실존이 확인된 바가 없고 그리고 이게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전쟁이 왕위계승 전쟁이다 라고 우리가 또 특징할 만한 증거가 정황 증거 말고는 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이제 요런 설도 있겠더라 그렇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거나 요게 무왕 3년인데요. 진평왕 24년이자 무왕 3년인데 요때부터 백제가 다시 또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암악산성 쪽 그러니까 이제 경남 그 전라남도 동부 그리고 경상도 서부 지역 있죠. 옛날 가야 지역 요 지역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저 북쪽 지역 여기 청주, 충청도 북부나 혹은 경기 남부 그리고 그 충청도 동부 지역에 대한 공격도 백제가 요때부터 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 때는 요 다음인 의자왕 때는 이제 신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먹기도 하죠. 사정없이 쥐패입니다. 자, 9월입니다. 고승 지명이 입조사인 상군을 따라서 돌아왔다. 왕이 계행을 존경해 대덕으로 삼았다. 대덕은 아마 승리한테 주는 관직일 것이고 큰 덕이라는 의미네요. 계행이라는 거는 지명의 계유라고 그 다음에 그 행동거지 뭐 그런 건가? 603년입니다. 25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입했으므로 왕이 몸소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막았다. 자, 북한산성은 여기죠. 자, 26년입니다. 진평왕 26년 가을 7월에 사신 대남아 만세와 해문 등을 수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남천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했다. 요거는 뭐 경기도 지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주,
그 다음에 북한산주, 그 다음에 남천주, 그리고 다시 또 북한산주가 됐죠. 자, 27년 봄 3월에 고승, 담육이 입조사인 해문을 따라 돌아왔다. 자, 가을 8월에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침략했다. 30년에 왕이 고구려가 608년입니다.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해 수나라의 군사를 청해 고구려를 치려고 원광에게 명해 걸사표를 짓게 했다. 원광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멸하는 것은 승려로서의 행동이 아니나 저는 대왕의 땅에서 살고 있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글을 지어 아뢰었다. 요게 608년입니다. 608년 볼까요? 608년 608년이 수나라 양제 4년 그리고 고구려 영양왕 19년입니다. 진평왕 30년이고요. 요때 영양왕 때 1차 전쟁이 언제 터졌냐면은 598년이네요. 598년에 이제 그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를 먼저 선빵 쳤고, 그리고 요해 바로 이제 그 1차전이 터졌던 걸 보면은 608년이면 요게 1차전 이후고요. 그죠? 2차 전쟁이, 고구려 수 2차 전쟁이 611년입니다. 611년, 612년쯤이니까 요게 1차전하고 2차전 사이에 신라가 다시 또 수나라를 충동질해서 그 양제한테 제발 고구려 좀 조져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앞쪽에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사이 전쟁 기록은 가끔 있는데, 고구려하고 신라 사이 전쟁 기록은 아까 북한산성 공격한 것밖에 없잖아. 그죠? 이걸 보면 아마 그 본기에 기록돼 있지 않은 전쟁 기록이 훨씬 많다고 우리가 또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2월입니다. 608년 2월입니다. 고구려가 북쪽의 변경을 침입해 8,000명을 사로잡았다. 4월입니다. 고구려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 우명산성은 있나? 강원도 안변으로 간답니다. 비오를주죠.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진평왕 31년입니다. 봄정월에 모지악 아래 땅이 불에 탔다. 모지악은 아마 산 이름이겠죠. 자, 그 넓이가 4보이고 길이가 8보였으며 깊이가 5자였는데 10월 15일에 이르러 꺼졌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33년입니다. 왕이 수나라의 사신을 보내요. 611년이에요. 표를 올려서 군사를 청했는데 수나라 양제가 그것을 허락했다. 군사를 움직인 일에 대해서는 고구려 본기에 실려 있다. 요게 611년인데요. 611년에 이렇게 청하고 612년에 바로 이제 양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2차전을 치르죠. 자, 겨울 10월입니다. 백제 군사가 가잠성을 포위해서 100일이나 지속되었다. 현령인 찬덕이 굳게 지켰으나 힘이 다해 죽고 성은 함락되었다. 가잠성은요, 경기도 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의 안성, 이천 사이쯤으로 추측을 합니다. 물론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35년에 봄에 가물었다. 여름 4월에 철이가 내렸다. 자, 가을 7월에 수나라의 사신인 왕세의가 황룡사에 이르자 백고좌 회를 열었는데 원광 등의 법사를 맞이해 불경을 강설했다. 백고좌라는 건 아마 불교 관련한 행사 이름이겠죠? 제가 무식해가지고 불교 관련한 얘기는 잘 몰라요. 자, 36년입니다. 36년 봄 2월에 여기 614년이에요. 사벌주를 폐하고 일선주를 설치해 일길찬 일부를 군주로 삼았다. 사벌주는 어디냐면은 상주예요, 상주. 근데 예전 기록 중에 사벌주를 폐하고 간문주를 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었는데, 간문주는 또 여기 어디입니까? 김천이거든요, 김천. 근데 방금 일선주를 뒀다. 일선주는 여기 선산이에요. 아마
뭐 혼동이 있었거나 어쨌거나 요 지역의 행정구역의 취소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흥사의 흙으로 만든 불상이 저절로 무너졌는데 얼마 안 돼요. 진흥왕의 와이프인 비구니가 죽었다. 진흥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와이프가 절에 귀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37년입니다. 봄 2월에 큰 잔치를 사흘 동안 베풀고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자,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38년 겨울 10월에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했다. 모산성은 어디냐면은 뭐 진천의 대모산성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이병도가 대모산성으로 보던가? 여기서는 이게 대모산성일 수도 있고요. 대모산성을 모산성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의성을 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무왕이 아무리 맹공을 퍼붓어도 의성까지 가서 이걸 함락시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진천에 있는 대모산성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천은 여기입니다. 내가 왜 지도 표시 안 해놨지? 자, 40년에 북한 산주의 군주인 변품이 가잠성을 되찾으려고 군사를 일으켜 백제와 싸웠다. 자, 가잠성은 아까 얘기했던 요 안성 쪽입니다. 자, 해론이 종군의 적진에 나아가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다. 해론은 찬덕의 아들이다. 자, 43년입니다. 진평왕 43년, 621년입니다. 가을 7월에 왕이 당나라가 나왔죠.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고조가 이연이죠. 그 짝눈이 아빠, 몸소 위문하고 통직 산기상시 유문소를 보내 예방하고 조서와 그림 병풍 및 채색한 미단 300단을 주었다. 자, 44년입니다. 봄 정월에 왕이 몸소 황령사에 거동했다. 야, 진평왕도 오래 살았구나. 자, 2월에 이찬 용수를 내성사신으로 삼았다. 일찍이 왕 7년에 대궁, 양궁, 사량궁 세 곳에 각각 사신을 두었는데 이때 이르러 내성사신 한 사람을 두어 세 궁의 일을 겸해 관장하도록 했다. 요 대궁, 양궁, 사량궁 이건 전부 다 경주 시내 안에 있는 궁궐 이름일 거예요. 예를 들면 육부 중에 사량부라고 있었잖아, 그지? 아마 거기 그 지역에 있는 궁이겠죠? 뭐 예를 들면 자, 45년입니다. 봄정월에 병부에 대감 두 사람을 두었다. 자, 겨울 10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백제가 능노현을 습격했다. 능노현은요, 괴산 지역인가? 괴산 지역 어딜 겁니다. 자, 능노현. 백제가 점점 신라를 미는 게 보이시죠? 그죠? 조금씩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쪽은 전부 다 백제고, 막고 있는 쪽이 신라잖아, 그지?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죠. 진흥왕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46년입니다. 봄 정월에 시위부에 대감 6명을 두고 상사서에 대정 한 사람, 대도서에 대정 한 사람을 두었다. 시위부, 상사서, 대도서는 전부 다 관청 이름이겠죠. 자, 3월에 당나라의 고조가 사신을 보내 왕을 주국, 낙랑궁공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자, 당나라 고조는 짝눈이 아빠입니다. 자,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와서 우리의 속함, 양잠, 기잠, 봉잠, 기현, 혈책 등 6성을 포위했다. 이에 3성은 함락되거나 혹은 항복했다. 급찬, 눌최는 봉잠, 앵잠, 기현의 3성의 군사와 합하여 굳게 지켰으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했다. 요 얘기는 백제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제분기에도 있었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속함성. 무왕봉기였구나. 속함성은 여기입니다. 함양. 그리고 앵잠은 여기네요. 함양 근처네요. 그리고 기잠. 그 다음에 용책. 용책은 아까 있었나? 혈책이라고 있었구나. 아무튼 요 지역이 보면은 전부 다 그 전라도에서 이제 경상도로 들어오는 쪽입니다. 들어오는 쪽이에요. 함양이면 경상도고요.
여기서 좀 넘어가면 장수 나오고 그 다음에 남원 나오는데 요 지역은 전라도죠,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 경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전라도 동부에서 이제 경상도 서부로 들어오는 쪽이 바로 이제 요 지역 성들이거든요. 그 아까 무왕 3년에 무왕이 암악산성이 어디냐? 암악산성을 뚫으려고 그랬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다시 공격해서 이제 남쪽으로 활로를 찾은 게 요 전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이 전쟁이 졌고 그래서 남쪽에 이제 가야 지방 옛날 가야 제국 가야 이제 중심부 지역으로 이제 백제가 들어오는 거를 허용하게 되죠. 자, 47년입니다. 진평왕 47년 겨울 11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아울러 고구려가 길을 막고 조공을 하지 못하게 하며 또 자주 침입한다고 호소했다. 자, 625년입니다. 625년. 잠깐만요. 1차 고구려 당 전쟁이 언제냐면요. 625년 요건 영유양 8년이구나.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 합시다. 보정왕. 요게 64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고구려당 전쟁이 645년인데 요게 625년이니까 신라가 요때부터 꾸준히 당나라를 또 충동질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수나라한테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일종의 명분이지 사실은 그게 없어도 전쟁은 했겠지만은 이왕 전쟁하는 거 이제 뭔가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힘이 솟는 거잖아, 호랑이 기운이 솟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수나라 양제가 양왕하고 이제 한번 떴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라가 이렇게 꾸준히 충동질을 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당나라하고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신라가 모든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라의 충동질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8년입니다. 진평대왕 48년 가을 7월에 626년이죠.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당나라의 고조가 주자사를 보내 조칙으로 고구려와 서로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탁팔씨 후손 새끼들이 어디서? 자, 8월에 백제가 주제성을 공격했는데 성주인 동소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주제성은 어딘지 모를걸요? 자, 그리고 고호성을 쌓았다. 626년 기록이고요. 고호성은 어디냐면은 이것도 그래, 경주 어디입니다. 고호촌이라고 있었거든. 지금의 남산, 경주 남산 지역입니다. 자, 49년입니다. 봄 3월에 큰 바람이 불고 흙이 비처럼 닷새 넘게 내렸다. 여름 6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자, 가을 7월에 백제 장군 사거리 서쪽 변경에 두 성을 함락시키고 남녀 300여 명을 사로잡아 갔다. 자, 8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죽였다. 겨울 11월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50년 봄 2월에 백제가 가잠성을 포위했는데 왕이 군사를 내어 쳐서 깨뜨렸다. 무왕은 가잠성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 가잠이거든요. 이걸 결국에는 함락을 못 시키네요. 자, 여름에 크게 가물었으므로 시장을 옮기고 용을 그려서 비가 내리기를 빌었다. 용령 축제 절대 그 용. 자, 가을과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려 자녀를 팔았다. 자, 51년입니다. 진평왕 51년 가을 8월에 왕이 대장군 용춘, 김용춘입니다. 그리고 김서현, 보장군 김유신을 보내, 김유신이 처음 나왔죠, 그죠? 고구려의 낭비성을 침공했다. 낭비성은요,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고구려 원기 읽을 때는 낭비성을 여기 강원도 쪽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원도 쪽은 택도 없는 것 같고 여기
포천이나 아니면 뭐 아무튼 경기도 북부 지역 어딘가를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자, 낭비성은 여기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구려 사람들이 성을 나와 진을 벌려 치니 군세가 아주 성해서 우리 군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다. 유신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가죽옷이 바로 펴지고 별이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라고 했는데 내가 별이와 옷깃이 되어야겠다라고 했다. 이에 말을 타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말로 한다 그럼 내가 마중물이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적진으로 향해서 곧바로 나아가 3번 들어가고 3번 나왔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장수의 목을 베고 혹은 깃발을 뽑았다.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북을 치며 진격해 5천여 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낭비성이 항복하였다. 이게 신라본기에서는 김유신이 나온 첫 번째 기록입니다. 낭비성을 함락시켰답니다. 자, 9월입니다. 629년입니다. 9월에 당나라의 자신을 보내 조공했다. 자, 52년입니다. 630년 대궁의 뜰에 땅이 갈라졌다. 53년 봄 2월에 흰개가 궁궐의 담장에 올라갔다. 자, 여름 5월에 631년이에요. 여름 5월에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이 반란을 꾀했다. 이게 뭐 칠숙의 난이라는 건데. 자,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칠숙을 붙잡아 동시에서 목을 베고 아울러 구족을 멸했다. 아찬 석품은 도망하여 백제 국경에 이르렀는데 처와 자식을 보고 싶은 생각에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걸어서 총산에까지 돌아와 한 나무꾼을 만나 옷을 벗고 해진 나무꾼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무를 지고 몰래 집에 이르렀다가 잡혀 죽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여기 나오는 칠숙이 그 거상에 나오는 그 칠숙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 거상에 그 어딥니까? 계림에 나오는 애들은 다 반역자들인가? 그건 아닐 텐데. 거상 받는 놈들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칠숙을 알지? 자, 가을 7월입니다. 가을 7월에 당나라의 자신을 보내 미녀 2사람을 바쳤다. 위징이 당나라의 이제 유명한 신하죠. 대상이죠. 자, 위징이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황제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631년인데요. 요게 631년인데요. 요게 정관 5년입니다. 그러니까 태종 짱눈이가 황제일 때죠. 자, 짱눈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저 임읍에서 바친 맹무새도 오히려 추위의 괴로움을 말하며 그 나라에 돌아가기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두 여자는 멀리 친척과 이별함에 있어서랴 라고 하였다. 이에 사신에게 딸려서 돌려보냈다. 이제 짱눈이가 여자가 많아서 굳이 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 자, 흰 무지개가 궁궐의 우물에 들어가고 토성이 달을 범했다. 자, 54년입니다. 진평왕 54년 봄 정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진평이라고 하고 한지에 장사 지냈다. 당나라의 태종이 조칙을 내려 좌광록대부를 추중하고 부의로 부의금은 부의라는 건 조의금이죠. 200단을 주었다. 여긴 김무식이 주석입니다. 자, 고기 옛날 기록에 이르기를 정관 6년 임진정월에 죽었다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당서와 자치통감에는 모두 정관 5년 신묘에 신라왕 진평이 죽었다라고 하니 어찌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을까? 요거는 이제 고기하고 신당서 자치통감의 기록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진평왕까지 읽으면서 이 신라본기 제4가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라본기 제4는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증마립간, 그죠? 지증마립간, 법흥왕, 진흥왕, 그리고 진지왕, 진평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시기가 신라 역사에서 신라 상대 역사 중에서 가장 신라가 빛나던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가 백제에 대해서 이제 우위를 점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백제왕을 잡아 죽이거나 그런 정도의 큰 업적을 세웠던 그런 때기도 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이제 잘 나갈 법도 한데 일이 틀어져서 이제 판을 엎었던 그런 때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진평왕이 죽었을 때 이미 짱눈이가 왕위에 올랐을 때니까, 짱눈이가 황제에 올랐을 때니까, 곧 있으면 이제 고구려하고 수나라 사이, 당나라 사이 전쟁도 터질 거고, 그리고 신라의 통일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읽은 게 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고요. 신라본기 제5는요. 선덕왕, 진덕왕, 그리고 태종 무열왕입니다. 선덕왕이 선덕여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덕왕은 진덕여왕인가? 자, 태종 무열왕까지 이렇게 세 사람인데, 요 때문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준비를 하는 데고, 그리고 권육은요, 신라본기 제6은 문무왕입니다. 제7도 문무왕이고, 문무왕은 본기가 좀 많이 기네요. 그렇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방송은 지금은 이제 매주 토요일 날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